오늘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지금 이렇게 팍팍하게 느껴질까요? 돌이켜보면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자녀들 교육비를 대느라 허리띠를 졸라맸고 노부모님 병원비도 책임졌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부업을 뛰었던 날들이 기억납니다. 그렇게 가족을 위해, 미래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60대, 70대가 되고 보니 뭔가 허전합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배우자와 단둘이 남았거나 혼자가 되신 분도 계십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동안 나를 위한 시간은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팍팍함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첫째, 우리는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온 세대입니다. 자녀 교육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좋은 학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것이 부모로서의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내 옷 한 벌 사는 것보다 아이 책 한 권 사주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취미나 자기 개발은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은 잘 자랐습니다. 대학도 나오고 직장도 다닙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텅 빈 느낌입니다. 취미도 없고 친구도 많지 않고 하고 싶은 것도 모르겠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나를 위한 삶은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둘째, 우리는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돈을 안 모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녀 결혼 자금, 집 마련 지원 등으로 대부분 써버렸습니다. 나중에 자식들이 알아서 챙겨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도 자기 생활하기 바쁩니다. 부모를 부양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70대는 기본이고 80대, 90대까지 사는 시대입니다. 은퇴 후 30년, 40년을 살아야 하는데 그 긴 시간을 버틸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셋째, 건강 문제입니다. 젊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파도 참고 일했습니다. 정기검진도 제대로 안 받았습니다.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게 혹사시킨 몸이 이제 여기저기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병원비는 늘어나고 활동 범위는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생각의 전환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는 나를 중심에 두십시오. 이기적으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돌보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자격이 충분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보세요. 처음에는 10분이라도 좋습니다. 햇살을 쬐고 바람을 느끼고 주변 풍경을 보십시오. 건강에도 좋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익숙해지면 시간을 늘리고 걷기 모임에도 참여해 보세요. 둘째, 새로운 관계를 만드십시오. 복지관, 경로당, 문화센터에 나가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거기에는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웃고 활동하다 보면 새로운 친구가 생깁니다.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셋째, 배움을 시작하십시오.
늦은 나이에 무슨 공부냐고 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사진 찍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외국어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활성화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넷째, 경제적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있는 돈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을 세우십시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국가나 지자체의 복지 혜택도 꼼꼼히 알아보십시오. 자존심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평생 세금 내고 일하며 만든 제도입니다. 다섯째, 자녀와의 관계를 재정립하십시오. 더 이상 모든 걸 해주려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도 이제 어른입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대신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만드십시오.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섯째, 건강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정기검진을 받고 의사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운동과 식습관 관리도 중요합니다. 건강해야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가고 싶은 곳도 갈 수 있습니다. 건강이 곧 자유입니다. 일곱째, 작은 기쁨을 찾으십시오.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보고 싶은 영화를 보고 듣고 싶은 음악을 듣고 가고 싶은 곳에 가십시오.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것, 손주와 통화하는 것,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왜 우리가 팍팍함을 느끼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당장 모든 걸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산책을 나가고 내일 친구에게 전화하고 모레 복지관 프로그램을 알아보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삶을 바꿉니다. 우리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 성실함으로 이제 나를 위해 살아갈 자격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보고 나를 위한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지혜롭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